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가성비 키보드로 많이 알려진 키보드고요. 저도 한 3주 동안 일을 할 때, 게임을 할 때 좋은 영상, 즐거운 영상들을 볼 때도 이 키보드와 함께 오늘 가져온 제품은 가성비 키보드로 많이 알려진 콕스의 CK87이라는 키보드고요. 가성비 기계식 축으로 많이 알려진 게이트론 황축이 들어간 키보드입니다. 가격은 뭐 택배비까지 하면 한 5만원 정도 해요. 5만원 정도 하는 키보드이고요. 기계식 키보드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앱코의 K660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쓰면서 이거는 5만원대라고 생각하면 요건 살만하다. 사실 제가 또 극가충 아닙니까? 가성비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CK87은 추천해 드릴 만한 키보드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이따가 뭐 타건에 대한 이야기들, 뭐 좋았던 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바쁘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돼요. 키보드 요런 거 가성비 좋다더라 이렇게 알고만 나가셔도 될 정도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니까 언박싱부터 디자인, 타건감, 그리고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언박싱부터 해보죠. 여기 박스가 있죠? 여기 키보드가 있어요. 제가 3주 동안 충분히 사용했기 때문에 언박싱은 그냥 가볍게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면 박스 패키징은 3만원대 그 앱코의 K660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박스에 뭐 스펀지가 살짝 들어있긴 합니다. 5만원이란 걸 생각하면 구성품은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되죠 뭐. 자, 사용 설명서 필요 없죠? 그리고 리무버 요거는 필요합니다. 한 번씩 키보드를 청소할 때 요게 있는 게 좋죠. 이렇게 넣어서, 자, 그리고 나름 텐션이 있는 솔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은 끝이고요. 별도의 이 케이블이 분리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 뭐 이런 게 따로 있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본체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해요. 뭐 사실 저는 어정쩡하게 화려한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물론 뭐 이 키캡이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ABS 키캡이기도 하고 이중사출이긴 한데 폰트 같은 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가격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빌드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뒷판을 보시면 고무 패킹도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았고요. 1단, 2단, 그리고 다 내린 0단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키캡을 제거한 김에 축을 보면 게이트론의 항축은 이렇게 노란색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옐로우 축인 거 보면 뭐 황축보다 노랭이 축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LED도 보이죠? LED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키보드는 LED의 위치에 따라 타건감이 살짝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LED가 없는 버전도 좋아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피해킹 같은 경우는 LED가 없어요. 근데 얘는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물론 무지갯빛 LED는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꺼려 하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타건감이 살짝 더 나빠지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단색 LED를 사용하면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백라이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방향키 위쪽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스크롤 락이라든지 키보드의 상태를 알려주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들은 키보드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1kg가 조금 안 되는 무게이고요. 키보드는 휴대용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꽤 무거운 게 좋아요. 속에 들어간 재료가 좀 알차다는 뭐 반증이랄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강하게 타건을 할 때 뒤로 밀리지도 않고 무겁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ABS 키캡 치고는 덜 미끌거리고 손에 땀이 덜 묻어납니다. 근데 물론 뭐 이 ABS 키캡은 싸구려 키캡이긴 합니다. 두께도 얇고 뒷판을 보면 마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주 저렴하게 절단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뭐 가격을 생각하면 키캡도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갑니다. 49,000원 키보드가 이 정도 마감이면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키보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황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청축, 갈축, 적축 이런 것들은 많이 써봤지만 황축은 처음 써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는 적축과 갈축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리니어 느낌의
키보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적축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구름타법이라고 해서 가볍게 눌리는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갈축은 적축보다는 확실히 타건을 했을 때 스위치의 느낌도 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또각또각 타건하는 재미도 나름 있는 그런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황축이 그 사이 어딘가라고 하니까 적축은 조금 심심하고 갈축은 너무 자극적이다, 지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옐로축을 사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적축이랑 더 가깝긴 해요. 갈축보다는 적축에 조금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요. 타건을 해보면 구름타법까지는 아니지만 손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타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타건을 해도 상당히 필요함이 덜했고요. 역시 적축처럼 조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냥 타건을 한번 보시고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타건음만 들어보셔도 이제 키보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상당히 괜찮은 키보드라는 게 느껴지시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키보드와 나쁜 키보드의 차이는 키 내부에 있는 스프링이 반발될 때 나는 그 팅팅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타건을 했을 때 전체적인 키압을 느낍니다. 윤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빌드 퀄리티가 나쁘다 보면 키압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CK87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키압이 고른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통울림이라고 해서 타건을 좀 강하게 하다 보면 퉁퉁 울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저는 좀 많이 싫어합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특유의 끽끽거림도 싫어하지만 그 통울림도 상당히 싫어하는데 이 CK87은 통울림도 상당히 많이 잡아냈어요. 내부를 까보진 않았지만 흡음재가 꽤 많이 들어간 게 느껴지고요. 게이트론의 황축 자체도 상당히 잘 만든 스위치라는 게 느껴져요. 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축보다는 재밌고 갈축보다는 느낌 있는 그런 타건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좋은 키보드라고 하면 이렇게 스페이스바, 시프트, 엔터 같은 스테빌라이저가 존재하는 그런 키들을 눌러보면 끽끽거리거나 특유의 잡음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CK87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잘 잡은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CK87의 장점이고요. 가격 대비 뛰어난 빌드 퀄리티, 그리고 뛰어난 스위치, 타건감,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능적인 면만 따지고 보면 동시무한 입력, 폴링 레이트 1000 등등 해서 최근에 저가 키보드에도 많이 적용되어 있는 기본적인 기능까지 챙긴 좋은 키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해요. 예를 들면 ABS 키캡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고가의 키보드들도 잘 찾아보면 ABS 키캡을 쓰는 키보드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ABS 키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끌거림, 그 특유의 ABS의 미끌거림이 싫었고요. 키캡의 두께라든지 마감이 좋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살짝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내구성 같은 건 제가 오랫동안 써본 게 아니라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얘가 콕스, 그러니까 앱코잖아요. 제가 썼던 앱코의 키보드들은 1년이 되면 고장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샷건을 좀 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 놓고 칠 수 없다는 게 조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크게 단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LED의 품질, 키캡의 품질, 이런 거 따지기에는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3만원대, 5만원대 그런 기계식 키보드에 비교하면 이거는 상당히 좋아요. 10만원 언저리의 그런 키보드들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고요. 가격 대비 상당히 좋다는 게 저의 평가이고요. 주머니에 당장
5만원 밖에 없다. 근데 기계식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과감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또 87년생이거든요. 토끼띠. 그러니까 CK87. 또 이름도 네, 여기까지 제가 리뷰해본 콕스의 CK87이었고요. 네,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언젠가 하게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 봐.